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냉소를 띠고 말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뇌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녹음된 영호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재개발 때 시공사한테 돈 좀 받았지. 그게 뭐 어때? 영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립니다. 민석은 승리한 듯 말합니다. 건물 안 내놓으시면 이 녹음 파일 언론에 공개됩니다. 영호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게 다 내 업보다. 딸마저 날 배신하는구나.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 골목길. 봄바람이 불어도 이 집만큼은 겨울처럼 스산합니다. 대문 앞에는 녹슨 우편함이 삐뚤어진 채 매달려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에는 오래된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 마당 한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김영호가 살고 있습니다. 68배 나이, 한때는 건설사 간부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호의 하루는 술병을 여는 소리로 시작되고 술병을 비우는 소리로 끝납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조차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영호는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영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술을 마셔도 마음은 떨립니다. 그는 소주를 목구멍으로 흘려넣으며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아내와 다투던 날, 딸이 울면서 집을 나가던 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날. 모든 게 1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딸 수진의 눈물,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영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영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는 발소리만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고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기름때가 두껍게 끼어 있고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영호는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한 병 더 꺼냅니다. 냉장고 안에는 소주와 김치통,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컵라면 몇 개가 전부입니다. 시든 파 한 뿌리와 상한 우유팩도 보이지만 영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시 가족을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호는 소주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낡은 소파 쿠션에서는 푹신함이 사라진 지 오래고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인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영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웃고 있고 아내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으며 딸 수지는 초등학생 교복을 입고 V자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영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은 건 이 허물어진 집뿐이구나.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내고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하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화끈함도 잠시, 곧 텅 빈 가슴의 공허함이 다시 밀려옵니다.
영호는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영호는 건설사 간부 시절을 떠올립니다. 20대 말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가고 밤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하고 주말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영호는 간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외제차도 몰았습니다. 딸 수진을 좋은 학교에 보냈고 아내에게 비싼 옷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회식, 접대, 골프. 영호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돈은 이만큼이면 됐어요. 이제 좀 집에 있어요. 하지만 영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벌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영호는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현장으로 접대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딸 수지는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영호는 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는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면 영호는 미안한 마음에 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이걸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하지만 수진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벌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영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습니다. 어느새 술병은 반쯤 비어 있고 영호의 의식도 흐릿해집니다. 꿈속에서 영호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서 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야경. 하지만 그 집은 너무나 냉랭합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당신은 돈밖에 몰라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딸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아빠가요. 영호는 꿈속에서 소리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서서 아내와 딸이 짐을 싸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차가 출발하는 소리, 그리고 텅 빈 집의 적막.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은 분할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아내에게 넘어갔고 영호에게는 이 낡은 단독주택과 변두리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만 남았습니다. 영호는 벌떡 눈을 뜹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생생합니다. 영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소주병을 다시 집어듭니다. 술을 마시는 것만이 이 고통을 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영호는 믿습니다. 빈 소주병이 탁자 위에 하나둘 쌓여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영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와 부모의 따뜻한 웃음소리. 영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저렇게 웃으며 놀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은 38이 되었고 영호와는 10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영호는 수진의 전화번호를 아직도 기억하지만 한 번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술은 영호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술만이 이 외로운 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다시 한번 천장을 바라봅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이 영호의 눈에 어른거립니다. 천장의 얼룩들이 마치 과거의 상처들처럼 보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영호의 눈은 서서히 감깁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호는 그렇게 믿으며 술잔을 놓습니다. 빈 소주병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이렇게 영호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술에 취한 채, 외로움에 잠긴 채, 후회로 가득한 채.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소파에서 눈을 뜹니다. 목덜미가 뻐근하고 입안은 바짝 마릅니다. 어젯밤에 마신 소주 냄새가 코끝에서 진동합니다. 영호는 몸을 일으키며 신음을 흘립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 4개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영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전 11시. 또 하루를 허비했습니다. 영호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부은 눈, 거칠어진 피부, 희끗희끗한 수염. 68이라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영호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헹구지만 숙취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찾지만 생수병도 비어 있습니다. 영호는 수돗물을 받아 들이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영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하는 생각에 의아해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고지서를 배달하러 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집을 찾지 않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는 소리만이 마당에 울립니다. 누구세요? 영호가 묻자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호야, 나다. 누나. 영호는 깜짝 놀라 대문을 엽니다. 대문 밖에는 72살의 누나가 서 있습니다. 누나는 영호보다 4살 위입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한 옷차림. 누나는 언제나 영호와는 달리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누나는 영호의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술 마셨구나.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영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합니다. 그냥 한잔 했어요. 누나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마당에 자란 잡초를 보며 혀를 찹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누나는 더욱 한숨을 깊이 쉽니다. 어질러진 집안, 쌓인 소주병, 먼지 쌓인 가구들. 누나는 탁자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며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건강은 생각 안 해?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누나는 소주병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영호도 누나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누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영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영호야, 오늘 내 소식을 들었어. 영호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봅니다. 누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 딸 수진이 사위랑 이번 명절에 온댄다. 영호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수진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수진이 찾아온다고?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곧 누나의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납니다. 근데 듣자 하니 내 재산 얘기를 입에 올리더라. 영호는 얼어붙습니다. 재산? 영호는 누나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누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사위가 며칠 전에 이 동네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갔대. 재개발 얘기도 물어보고 내 건물 얘기도 물어봤다더라. 영호는 입술을 깨뭅니다. 재개발. 그 단어가 영호의 귀에 맴돕니다. 맞습니다. 이 동네는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영호가 가지고 있는 변두리 건물도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영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혼할 때 아내에게 강남 아파트를 넘기고
영호가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것입니다. 재산 나 아직 건물 하나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보 찾는 게 어디 어려워.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잖아. 사위가 미리 알아본 모양이야. 영호의 손이 떨립니다. 영호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수진이 아빠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영호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말은 거짓일 리 없습니다. 누나는 평생 영호를 걱정해온 사람이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나,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속셈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나는 한숨을 쉬며 영호의 손을 잡습니다. 영호야, 나도 내 딸이 그러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애가 갑자기 명절에 온다는 게 수상하잖아. 게다가 사위가 먼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산 조사를 했다잖아. 이건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 영호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수진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돌아와서 아빠 미안해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 돌아오는 건 아빠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누나는 영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영호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온 거야. 수진이와 사위가 올 때 조심해.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또 속아서 다 빼앗기면 안 돼.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혹시 누나의 말이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수진이 정말로 아빠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영호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명절이 일주일 남았어.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술 좀 그만 마시고 집도 좀 정리해. 딸이 온다는데 이런 꼴로 있으면 되겠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나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영호야, 조심해.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누나의 말이 영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누나가 떠나고 영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수진의 웃는 얼굴. 영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수진아, 정말 그런 거니? 아빠 돈이 필요해서 오는 거니? 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일주일 후면 수진이 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영호의 가슴은 기쁨보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일주일이 흘러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누나의 말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집도 청소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쌓여있던 소주병들을 버리고 싱크대에 설거지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염도 깎고 오랜만에 목욕탕에도 갔습니다. 영호는 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누나의 말이 마음에 걸리지만 영호는 수진을 믿고 싶었습니다. 명절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한복입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한복에는 조명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영호는 한복을 털어서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10년 전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명절이 행복했습니다. 영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수진이가 아빠를 용서해 줄 거야. 영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비록 간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과일을 씻어 담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칩니다. 영호의 손은 서툴지만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차례상을 차리며 영호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전 11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영호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영호는 서둘러 대문으로 달려갑니다. 대문을 열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립니다. 수진입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입니다. 수진은 38이 되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깔끔한 바지, 정장 차림. 예전보다 야위어 보입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호는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수진은 영호를 보지도 않고 뒷좌석 문을 엽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립니다. 사위 민석입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영호에게 다가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민석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하지만 영호는 민석의 눈빛이 신경 쓰입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민석의 눈은 영호의 집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마치 감정사가 건물을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과 민석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진은 여전히 영호를 외면한 채 거실을 둘러봅니다. 수진의 표정에는 실망이 묻어납니다.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앉으세요. 차례 지내야죠. 영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셋은 차례상 앞에 앉습니다. 영호는 절을 하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 오늘 수진이가 왔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수진은 형식적으로 절만 할 뿐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식사 자리로 옮깁니다. 영호가 준비한 음식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민석은 음식을 보더니 과장되게 감탄합니다. 와, 장인어른께서 직접 준비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민석의 말투는 공손하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붙였어. 하지만 수진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영호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엽니다. 수진아, 그동안 잘 지냈니?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짧은 대답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민석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꺼냅니다. 장인어른, 이 동네 요즘 재개발 얘기가 많던데요? 영호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춥니다. 재개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영호는 민석을 바라봅니다. 민석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민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장인어른, 재개발 구역에 건물 지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요즘 그쪽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던데요. 영호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민석의 눈에는 욕심이 어려 있습니다. 영호는 누나의 말이 떠오릅니다. 조심해.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영호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네, 작은 건물 하나 있긴 합니다.
민석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이라면 대박입니다. 지금 팔아도 되고 재개발 후에 분양받아도 되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합니다. 제가 건설사에 다니잖아요. 이런 일은 제가 잘 압니다. 장인어른,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대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영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욕이 사라집니다. 수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석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입니다.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아빠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영호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식사나 하시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석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칩니다. 재개발 조합 가입 신청서,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 영호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립니다. 민석은 계속 말합니다. 장인어른, 건물 명의를 저희 쪽으로 넘기시면 모든 절차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익도 당연히 나눠드리고요. 장인어른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 처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영호는 서류를 밀어냅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건물을 왜 당신네 명의로 넘기라는 겁니까? 민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민석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인어른 혼자서는 재개발 절차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와준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 아닙니까?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아빠,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빼앗는다는 거예요? 영호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 영호는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영호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영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민석은 서류를 다시 영호 앞으로 밀어넣으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화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장인어른을 위한 일입니다. 영호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젓습니다. 내 건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민석의 얼굴에 짜증이 스칩니다. 하지만 민석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요즘 재개발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조합 가입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절차, 분양 신청까지. 혼자서는 절대 못하십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건물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겁니다. 함부로 넘길 수 없어요. 민석은 이제 가면을 벗습니다. 공손했던 태도가 사라지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뀝니다. 장인어른,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 건물 지금 팔면 얼마 받습니까? 10억? 15억? 하지만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시면 재개발 후에 3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영호는 민석을 노려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건물은 내 인생입니다. 민석은 비웃듯이 말합니다. 인생이요? 장인어른, 지금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술이나 마시며 사시면서 무슨 인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민석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셨습니까? 장모님이랑 이혼하실 때 재산 다 빼앗기셨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남은 재산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야죠.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영호는 탁자를 손으로 치며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합니까? 당신이 뭔데 내 가족사를 입에 담습니까? 민석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뭐긴 뭡니까? 장인어른 사위입니다.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도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영호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가족이라고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재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까? 민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정말 이것 때문에 온 거니? 아빠 돈이 필요해서 온 거니?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아빠는 평생 돈밖에 몰랐잖아요. 영호는 숨이 막힙니다. 수진은 계속 말합니다. 아빠가 돈 버느라 집에 안 들어올 때 엄마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도 아빠는 안 오셨어요. 내 생일에도 엄마 생일에도 아빠는 늘 일한다고 안 계셨어요. 영호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수진의 말이 하나하나 화살처럼 꽂힙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랑 이혼할 때도 그랬어요. 아빠는 강남 아파트를 엄마한테 넘기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로 위자료 대신한다고 하셨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런 아빠가 지금 와서 재산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웃겨요. 아빠한테는 돈이 전부였잖아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했잖아요. 영호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아빠도 너희를 위해서 번 거였어. 너희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걸 몰랐어요. 영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이제라도 고치고 싶어. 수진아, 제발 아빠한테 기회를 줘. 하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기회요? 10년 전에 기회는 끝났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을 때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일이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민석이 끼어듭니다. 장인어른,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현실을 보셔야죠. 장인어른 혼자 사시면서 그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영호는 민석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내 피땀 흘린 건물이야. 그걸 당신한테 왜 넘겨줍니까? 민석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피땀이요? 그 피땀으로 가족은 버렸으면서요? 영호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영호는 탁자 위에 술잔을 집어 던집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영호는 소리칩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후회하실 겁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휴대전화를 영호 앞에 내밀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이거 들어보시죠. 민석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영호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목소리입니다. 재개발 때 시공사한테 돈 좀 받았지. 그게 뭐 어째.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영호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석은 냉소를 띠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뇌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영호는 손이 떨립니다. 그건 10년 전 일입니다. 영호가 건설사 간부로 일할 때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당시에는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이 밝혀지면 처벌받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합니다. 장인어른, 건물 안 내놓으시면 이 녹음 파일 언론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신고하고요. 영호는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영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민석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장인어른, 선택하세요.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에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감옥 가시든지. 영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내 업보다. 딸마저 날 배신하는구나. 영호는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영호를 내려다보고 있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영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언제 녹음한 겁니까?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일주일 전이죠. 장인어른께서 술 드시고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리실 때 녹음했습니다. 영호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일주일 전 누나가 다녀간 날 밤입니다. 영호는 충격에 술을 마셨습니다.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 혼잣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석이 그때 담 너머에서 몰래 녹음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여기 왔었단 말입니까? 영호가 묻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미리 와서 집도 둘러보고 장인어른 생활 패턴도 파악했죠.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거든요. 영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민석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영호를 감시하고 약점을 찾고 협박할 재료를 모은 것입니다. 영호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너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니? 수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영호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딸이 사위의 계획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호를 절망하게 합니다. 영호는 애원하듯 말합니다. 수진아,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건 범죄야.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범죄요? 아빠가 뇌물 받은 것도 범죄 아닌가요? 영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합니다. 아빠는 평생 불법으로 돈 벌면서 살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저도 압니다. 아빠가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영호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수진의 말은 사실입니다. 영호는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영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민석이 다시 입을 엽니다. 장인어른, 생각해 보세요. 이 녹음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전직 건설사 간부의 뇌물수수.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실 겁니다. 68배 감옥 가시면 거기서 나오실 수나 있겠습니까? 영호는 손이 덜덜 떨립니다. 민석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영호는 나이 든 몸으로 감옥 생활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협조하시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됩니다. 건물 명의만 넘기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익도 일부는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닙니까? 영호는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녹음이 공개되고 영호는 감옥에 갑니다. 동의하면 건물을 잃지만 자유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영호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급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 빚이 좀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요. 장인어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호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민석과 수지는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의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수진아, 너희가 그렇게 어렵니?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빠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빠는 10년 동안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영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습니다. 영호는 이혼 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스스로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외면합니다. 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다시 영호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서명하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영호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 영호의 마지막 재산을 넘기는 서류입니다. 영호는 펜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는 서류에 펜을 대려다가 멈춥니다. 문득 전 부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영호는 결혼 초기를 떠올립니다. 전 부인은 착하고 인내심 강한 여자였습니다. 영호가 가난할 때도 불평 없이 함께했습니다. 영호가 일에 치이고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부인은 떠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수진이만은 돈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영호는 그 말을 떠올리며 펜을 내려놓습니다. 전 부인은 죽기 전까지 수진을 걱정했습니다. 수진이 아빠처럼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은 돈 때문에 아빠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 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호는 안방으로 걸어갑니다. 민석이 소리칩니다. 장인어른, 어디 가십니까? 서명하셔야죠. 영호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 문을 닫습니다. 영호는 옷장을 엽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금고가 있습니다. 영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엽니다. 금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영호는 봉투를 꺼내듭니다. 봉투 겉면에는 전 부인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진에게. 영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편지 한 장과 공증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전 부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영호 씨,
제발 수진이만은 돈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아이가 돈 때문에 영혼을 파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영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전부인은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습니다. 영혼은 공증 문서를 봅니다. 그것은 유언장입니다. 전부인이 수진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영혼은 문서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이제라도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영혼은 결심합니다. 영혼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영혼은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민석과 수진은 영호를 바라봅니다. 민석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장인어른, 시간 끄실 생각 마세요. 빨리 서명하시죠. 영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전부인의 손글씨입니다. 수진은 봉투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호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합니다. 내 엄마가 남긴 거다.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수진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냅니다. 편지를 펼치자 전부인의 친필이 나타납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많이 아프단다. 아마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지 마라. 엄마와 아빠가 싸웠던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었어. 아빠는 돈만 쫓았고 엄마는 외로웠지. 하지만 수진아, 아빠도 나름대로는 우리를 사랑했단다. 다만 그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제발 아빠를 미워하지 마. 그리고 돈 때문에 아빠와 싸우지 마. 엄마는 내가 돈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석이 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내용이야? 수진은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게 있어. 내 아빠한테 맡겨둔 유언장이야. 그 안에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단다. 제발 그 소원을 지켜다오.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수진은 봉투 안에서 공증 문서를 꺼냅니다. 유언장입니다. 수진은 유언장을 펼쳐 읽습니다. 유언장에는 전부인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나 박미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딸 김수진에게 당부한다. 내 아버지 김영호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싸우거나 아버지를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았다.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돈보다 사람을 선택해라. 수진은 유언장을 읽으며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낍니다. 영호는 수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영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걱정하셨어. 내가 돈 때문에 영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셨어. 수진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남기셨구나. 영호는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돈만 쫓다가 너희를 잃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고치고 싶어. 수진은 영호를 바라봅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민석이 끼어듭니다. 민석은 유언장을 보며 화를 냅니다. 이게 뭐야? 이런 유언장 따위로 우리 계획을 망치려는 거야? 민석은 유언장을 낚아채려 하지만 수진이 유언장을 꼭 붙잡습니다. 수진은 민석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당신 그만해요. 민석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빚은 어떻게 하고, 우리 계획은?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계획은 끝났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민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칩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빚이 5억이야. 5억.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파산이야.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파산하면 어때요? 그래도 엄마의 유언은 지켜야죠.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말합니다. 좋아. 그럼 나 혼자 하겠어. 장인어른, 이 녹음 파일 지금 당장 언론에 보내겠습니다. 영호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십시오.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딸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민석은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합니다. 하지만 수진이 민석의 손을 잡아막습니다. 민석 씨,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민석은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왜 안 돼? 우리 살 길이 이것뿐이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건 범죄예요. 협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얻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은 잠시 멈칫합니다. 수진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랑 결혼할 때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수진은 민석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민석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빚은 우리가 천천히 갚으면 돼요. 이렇게 남의 재산 빼앗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호는 민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빚에 쪼들리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하게 되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민석도 눈물을 흘립니다. 수진은 영호에게 다가가 영호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호는 수진을 끌어안습니다. 10년 만에 안는 딸입니다. 수진의 몸에서 익숙한 향기가 납니다. 어렸을 때와 똑같은 향기입니다. 영호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수진아. 잘못한 건 아빠야. 아빠가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수진은 영호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 저 엄마 유언 지킬게요. 돈보다 사람을 선택할게요. 영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거실은 눈물과 용서로 가득합니다. 깨진 술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치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영호는 전부인이 남긴 유언장을 바라봅니다. 전부인은 죽어서도 딸을 지켰습니다. 영호는 전부인에게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켜줬어요.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거실에 눈물과 용서가 가라앉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영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있습니다.
민석은 소파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민석의 빚 문제가 남아있고 수진과 민석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영호는 민석을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민석 씨, 빚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들어 영호를 바라봅니다. 민석의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5억입니다, 장인어른.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5억.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빚을 지게 됐습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사업 때문입니다. 제가 건설사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독립했습니다. 작은 건설 사업을 시작했는데 프로젝트가 꼬이면서 손해를 봤습니다.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쌓여서 5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수진이 덧붙입니다. 제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돼요. 매달 쪼들리며 살고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서 내 건물이 필요했던 거군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영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민석 씨,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수진과 민석은 놀라 영호를 바라봅니다. 수진이 황급히 말합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수진아. 아빠가 평생 돈만 쫓다가 너희를 잃었어. 이제라도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민석이 말합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협박까지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영호는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막습니다. 민석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겁니다. 민석 씨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영호는 계속 말합니다. 내 건물을 팔겠습니다. 그 돈으로 민석 씨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안 돼요, 아빠. 그건 아빠의 마지막 재산이잖아요.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수진아, 아빠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아빠의 진짜 재산이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 그럴 수 없어요. 엄마가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어요? 아빠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영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건 탐내는 게 아니야. 아빠가 주는 거야. 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민석이 말합니다. 장인어른,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석 씨는 이제 내 사위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침묵입니다. 수지는 영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건물 팔면 아빠는 뭘로 사세요? 영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 집이 있잖아. 여기서 조용히 살면 돼. 그리고 수진이 가끔 찾아와 주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은 영호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수진은 영호의 품에서 울며 말합니다. 아빠, 제가 자주 올게요. 이제 안 외롭게 해드릴게요. 영호는 수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10년의 세월이 이 순간 녹아내립니다. 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에게 다가갑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영호에게 절을 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호는 민석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휴대전화입니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영호에게 내밉니다. 장인어른, 이 녹음 파일 삭제하겠습니다. 보시는 앞에서요. 민석은 휴대전화를 조작해 녹음 파일을 찾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입니다. 민석은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영호가 민석의 손을 막습니다. 잠깐만요.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봅니다. 영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파일은 남겨두세요. 수진이 놀라 묻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아빠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 뇌물을 받았지. 그건 범죄야. 아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수진이 황급히 말합니다. 아빠 안 돼요. 그럼 아빠가 감옥에 가요.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수진아, 아빠가 평생 도망쳐왔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살아왔어. 이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다. 민석이 말합니다. 장인어른, 이건 10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도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굳이 스스로 밝히실 필요 없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석 씨,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아빠는 10년 동안 이 짐을 지고 살았어. 술로 달래고 외로움으로 견뎠지.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겨우 저랑 화해했는데 또 떠나시려고요? 영호는 수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수진아, 아빠가 떠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된 아빠로 돌아오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아빠 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영호를 꼭 안습니다. 영호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내 엄마가 유언에 뭐라고 했니?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지. 아빠도 이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민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영호는 민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석 씨도 앞으로 바르게 사세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실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갑니다. 잠시 후 영호는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오래전에 입던 정장입니다. 영호는 수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가 경찰서에 자수하러 갑니다. 수진이 영호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제발요. 영호는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합니다. 수진아,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은 지는 거야. 영호는 대문을 향해 걷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뒤따라옵니다. 대문 앞에서 영호는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낡은 집, 거친 마당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영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섭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경찰서에 자수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10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영호의 자수와 반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호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에게 중요한 건 처벌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호는 홀가분했습니다. 오늘은 영호가 건물을 매도하는 날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작은 건물, 영호가 평생 지켜온 마지막 재산입니다. 영호는 수진, 민석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김영호 선생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매매 대금은 10억입니다.
영호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10억. 민석의 빚 5억을 갚고도 5억이 남습니다. 영호는 펜을 들어 서명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영호는 서명을 마치고 중개인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개인이 말합니다. 매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입금됩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무소를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영호를 반깁니다. 수진이 영호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제 진짜 자유야.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영호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민석 씨,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셋은 차에 올라탑니다. 민석이 운전대를 잡고 출발합니다. 차는 재개발 현장을 지나갑니다. 영호의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습니다. 영호는 창밖으로 무너진 건물을 바라봅니다. 저기가 아빠 건물이었어. 수진이 묻습니다. 아빠 아쉽지 않으세요?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건물은 무너져도 우리 가족은 다시 세워졌잖아. 수진은 영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는 영호의 집으로 향합니다. 낡은 단독주택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은 집입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춥니다. 셋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은 며칠 전과는 다릅니다. 수진과 민석이 청소를 도와 깨끗해졌습니다. 새 커튼도 달렸고 형광등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아빠, 집이 좀 밝아졌죠? 수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영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그러게.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구나. 민석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냅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식 드셔야 합니다. 영호는 식탁에 앉습니다. 민석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수진이 밥을 퍼서 영호 앞에 놓습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영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습니다. 영호는 눈물이 핑 돕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10년 만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수진이 영호의 눈물을 보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우세요?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아빠가 행복해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식사를 마치고 셋은 거실에 앉습니다. 영호는 수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민석 씨.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수진과 민석은 영호를 바라봅니다. 영호는 천천히 말합니다. 아빠가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틀렸어.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너희가 아빠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영호를 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아빠를 너무 미워했어요. 영호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워할 만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에게 절을 합니다. 장인어른, 저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영호는 민석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민석 씨, 수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사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저녁이 되고 수진과 민석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수진이 영호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또 올게요. 같이 장 보러 가요.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아빠가 기다릴게. 민석이 말합니다. 장인어른, 다음에는 제가 요리 솜씨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호는 두 사람을 대문까지 배웅합니다. 차가 출발하고 영호는 손을 흔듭니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호는 서서 바라봅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영호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영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영호는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 전부인을 바라보며 영호는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요. 당신 유언대로 수진이가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고마워요. 영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전부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영호 씨. 영호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앉아 있습니다. 며칠 후 영호와 수진은 재개발 현장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영호의 건물이 있던 자리는 이제 완전히 철거되어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포클레인이 잔해를 치우고 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영호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수진은 영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건물이었던 곳이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아빠가 30년 동안 지켜온 곳이야. 수진이 말합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영호는 잔해 더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어. 돈이 아니라 내 웃음이 내 전부라는 걸.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영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가족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잔해 위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부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영호와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화해의 눈물입니다. 치유의 눈물입니다.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너머에서 전부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는 속으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수진이 영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빠, 사랑해요. 영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수진아. 잔해 위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은 과거의 아픔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옵니다. 영호와 수진은 손을 꼭 잡고 재개발 현장을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며 걸어갈 시간입니다. 부녀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 영호와 수진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